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는 누군가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게 어떤 일에 자신 있다고 말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밝히는 당당한 모습일 때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솔직히 그땐 섭섭했죠. 저도 사람인데요. 라거나 저도 마냥 밝은 건 아니에요. 이런 면도 있어요. 같은 좀처럼 털어놓지 않던 속내를 내비칠 때요. 자신 없는 모습이라고 남들이 실망할까봐 혹은 약점으로 여겨져서 공격받을까봐 쉽게 드러내지 못한 모습을 용기 있게 보여줄 때 우린 그 사람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연약하고 무르다고 여겼던 나의 한 부분도 어쩌면 단단한 나만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모든 게 궁금해하실 때 Tell me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oh yeah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만 듣고 싶어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내 삶은 언덕너여 관계사 습관치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까지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카 커져버린 헛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너의 상처는 날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건 네가 준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Oh my night, oh my night I need it all my life 그 전부 함께 하고 싶어 Oh my night, oh my night Looking for something right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8월 10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방탄소년단 피처링 할스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네, 정말 이 쫄보 마인드 어떡하죠? 나름 이제 좀 고인물 가까운 DJ를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슈퍼스타 앞에서 쫄보가 돼요. 밖에 막 경호원분들도 막 무서운 표정으로 막 보시고 물론 좋은 분이시겠지만 잔뜩 쫄아있지만 또 굉장히 설렙니다. 홍은정님, 오랜만에 제이홉 씨 덕분에 별밤 듣네요. 저는 이문세 아저씨 별밤을 듣던 세대랍니다. 김이나님 반가워요. 은정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문세 별밤지기님 때 별밤 완전 키드였어요. 장은미님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별이 빛나는 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따 이게 스포잖아. 2296님, 제이홉이랑 이나 DJ 조합은 사랑입니다. 오늘 뽕 뽑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켰고요. 가든 스튜디오까지 내려온 이유, 바로 이분이 오시기 때문이죠. 최고 그 다음에 또 최고를 매번 경신하는 아티스트 제이홉 씨 모십니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미니와 유튜브 봉춘 라디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너튜브 채널에서는 영어 자막 서비스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의 아미분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광고 듣고 바로 제이홉 씨 모실게요.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사이에 유명한 스타가 있다면서요? 아, 스타리온! 업소용 냉장고에선 완전 스타래요! 냉장고 컴프레서에 냉각기까지 싹 다 3년 무상보증까지 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스타 하는 거죠. 업소용 냉장고의 스타, 스타리온.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금성 침대에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당신의 출근길에도, 당신의 행복한 일상 속에도,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길에 88 콘크리트가 함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보도블록, 경계블록은 88 콘크리트. 아리아리 꽉 찬 간장게장 연평도에서 왔어요. 간장게장은 셰프의 찬이야. 안국게장은 이 게장 어디 거라고? 셰프의 찬이야. 장민호의 선택 셰프의 찬. 성공을 향해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 더 큰 비즈니스 도약을 위해 비즈니스 무브먼트가 다른 SKV1으로 오십시오. 청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SKV1 지식산업센터 청라 SKV1. 분양문의 1588-8385 SK에코플랜트. 건강하게 여름나는 방법. 하나, 시원한 장수돌 침대에서 꿀잠. 둘, 건강한 장수돌 소파에서 휴식. 셋, 장수돌 침대 매장에서 사은품 혜택 받기. 기간은 8월 15일까지. 장수는 별이 5, 장수돌 침대. 별이 5개. 최유라예요. 헤어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요? 리어 블랙 샴푸라면 걱정 없을 거예요. 두피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니까. 샴푸 하나로 헤어 고민 백발백중. 깐깐한 최유라가 직접 써보고 추천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리어 블랙 샴푸. I'm a little rusty. I'll hum it for you.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할 이야기가 있어야 음악을 만들 원동력도 생긴다는 이분이 혼자서 앨범 한 장을 꽉
채워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뜻일 텐데요. 진심으로 똘똘 뭉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별밤을 찾아오신 분, 제이홉과 별밤 초대석 함께합니다. 자, 말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표현, 스스로 작가님께서 정말 구태의연한데요 라고 썼지만 우리 작가 이것밖에 못합니까? 네. 말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달코 다른 표현, 오늘 끝나고 모두 집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나 저조차도 어떤 말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제이홉 씨 어서 오세요. 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Jay.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와, 방금 제가 이제 밖에 마이크가 열렸는데 그러니까요. 이것을 제가 앞에서 듣는군요. 신기하네요, 진짜. 그 지금 이제 수억 명의 아미와 저희 애청자들 별명이 부엉이에요. 네. 부엉이 분들이 이제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영광이네요. 그리고 제가 약간 악수하느라고 잠깐 벗고 있어서 제가 오늘 소소하게 그 제이홉 씨의 의상을 오마주를 정말 비싸네요. 네, 오마주를 나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갑 딱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김상원님은 대장부엉 티셔츠 센스 하셨지만 김옥현님 장갑 끼는 센스를 옆에서 조심조심 이렇게 찍찍이 소리 내면서 붙였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이 조금 방금도 붙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 수억 명의 아미분들과 부엉이들 오늘만큼은 저를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건 처음인데 저는 사실 먼발치에서 제이홉님을 아주 꽤 가까이에서 뵌 적이 있어요. 급기야 나란히 서 있던 적도 있답니다. 언제였냐면요. 2018년도였고요. 대중문화예술상. 그때 바로 뒤에 줄에서 있었어요. 그렇군요. 되게 신기해서 뒤통수를 촬영하기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드립니다. 근데 진짜 꼭 만나 뵙고 진짜 인사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진짜로. 네. 아까 실은 이 얘기 해주셔서 그 얘기 방송되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냐고. 진짜 정말 진심으로 뵙고 싶었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고.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엄마에게 감사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그때 이제 훈장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당시에도 신기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있다니 아미분들 저 너무 떨려요. 잘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 그거 맞죠? 그 회사에서 그냥 무작위로 한 거 아니에요? 성음회에 저 초대해 주셨거든요. 네, 진짜 맞아요. 진짜 꼭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 그리고 제 음악을 또 사전에 먼저 미리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너무 또 잘 메이킹을 하시고 또 이미 또 작사가로서도 너무 또 유명하게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또 운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 제이홉님이 저한테 해주시다니. 그래서 꼭 진짜 한번 만나 뵙고 뭔가 조언도 받고 싶었고. 조언이요? 네네네. 어떻게 그런 구경한 단어를. 정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배움에 대한 항상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니즈가.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제가 그 청음회 초대를 받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별밤 생방이 있는 날인데 막 이거를 또 막 너무 가고 싶지만 또 막 이거를 또 그렇다고 막 뭐 못하겠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제가 구구절절 전했어요. 너무 영광이고. 맞아요. 들었어요, 다. 그리고 그날 정말 SNS에 제가 팔로우가 마팔되어 있는 수많은 스타분들이 자랑을 너무 풀 메이크업하고 다 가셨더라고요. 막 올리는데 저 그래서 그날 땡스타그램 안 했어요. 너무 배 아파서. 그만 보고 싶어. 좋아요 몇 개 누르다가 말았고 더불어 나 갔었으면은 혼자서 굉장히 좀 꿔다놓은 보리자루 됐을 수 있겠다. 아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그 청음회를 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약간 얼떨떨하고 약간 그 방식조차 그때부터 이미 되게 좀 근사했던 것 같아요. 함은숙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문숙님, 밤 시간에 라디오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 라디오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채워지길. 이나님 울 희망이 잘 부탁드려요. 너무 이미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6641님, 밤에 등장한 햇살 눈부셔요 해주셨고요. 3884님 문자도 읽어주세요. 제이홉 오빠, 저 데뷔 팬입니다. 오, 그리고 오빠 보러 가든 스튜디오 왔어요. 반가워요. 와우. 여기 지금 와 계신가 봐요. 그리고 9249님이 상암동산 알미 8세 한지성 제이홉 형아 만나러 갑니다. BTS 옷 입고 왔어요. 어머 어떡해. 너무 귀여워. 등에 BTS라고 써있는 티셔츠 그러니까요. 입고. 너무 귀엽네요. 저 뒤쪽에 지금 계신 거예요. 지성이 맞죠? 네. 안녕 지성아. 안녕 지성아 안녕. 고마워 와줘서. 진짜 지성이를 가진 지금 모든 분들이 가슴이 설레고 있겠습니다. 말투가 제가 이제 멤버들의 말투는 이제 뒤늦게 조금씩 듣게 되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이홉 씨 말투가 제일 의외였어요. 정말요? 되게 꾸러기 톤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항상 밝고 쾌활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워낙에 무대에선 가장 좀 절도 있는 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서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말할 때 그 갭 차이. 역시 남달랐습니다. 정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딱 역시 INFJ시라고. 네. 근데 사실 제가 MBTI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요즘 사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MBTI가 막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걸로 나왔어요. 정말요? 네. 와우. 반갑습니다. 예스. 네. 같은 거면 좋은 건가요?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할래요. 예스. 아무튼 그래서 말을 여기서 이 주제를 얘기하겠다라고 싹 약간의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제일 가까운 근황이죠. 이건 정말 놀랍고 멋진 일이었습니다. 7월 31일 시카고에서 열렸죠. 롤라팔루자. 제가 바로 그곳에서의 의상을. 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진짜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바지도 되게 긴 걸로 골랐거든요. 거기서 한국 뮤지션 최초로 헤드라이너였어요. 혼자서 무려 70분의 공연을 하셨는데 아니 솔로로 나오는 것도 사실 그냥 또 보통 팀에서부터의 솔로가 아니라 BTS 솔로면 더 좀 굉장한 일인데 바로 혼자 70분의 공연. 바로 너무 좋아하고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면 약간 고민을 좀 하셨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되게 치기 어린 그런 야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호흡. 네. 그래서 해보자. 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와 이게 내가 진짜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습하면서도 너무 그 1시간이라는 그 러닝 타임을 내가 이끌어가기에는 와 나라는 사람이 이거를 정말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를 제 자신에게 계속 채찍질을 하며 물음표를 던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되게 어둠의 연속이었던 그런 과정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또 하고 나니까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너무너무 세상에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제이홉 씨는 솔로의 첫걸음에서부터 바로 취득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당연히 쉽게는 제이홉 씨는 당연히 해낼 수 있겠죠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실력이랑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혼자서 70분의 무대를 채운다. 그 거대한 페스티벌을. 맞아요. 그거는 어떤 경험들과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라 실력과 상관이 없는 일인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풀 버전을 봤는데 정말요? 와우. 솔직히 조금 뒤로 가기 누르면서 보려고 했는데 다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요? 너무 영광이네요. 그리고 거기서의 모습도 아무튼 너무나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너무 다른 모습들도 많았었고 퍼플선 2020님께서 롤라팔루자 공연 너무 잘 봤는데 무대와 샌리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짠 건지 너무 궁금해요 하셨어요. 사실 좀 기존에 제이홉에게 보실 수 없었던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자. 근데 또 그런 모습만 보여주기에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앨범 나오면서 제이홉한테 느끼실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 느끼셨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춤이 되게 굉장히 그럼요. 무기라고 하면 좀 낯간지럽지만 그런 친구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의 모습들도 좀 충족을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제이홉의 모습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뭔가 딱 그런 반반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셀리스트를 구성하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성격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춤을 제이홉 씨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는 이미 모두가 아는데 아이고, 네. 그래서 더 격렬한 춤을 추는 것보다는 춤을 정말 잘 추는 사람이 딱 요번 그 앨범에서 보여주시는 네. 그런 느낌의 춤출 때 제일 멋있어요. 아우. 솔직히 그거 멋있는 거 알고 좀 그렇게 추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그냥 사실 그냥 춤 추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냥 되게 즐거워지고 그냥 근데 그 바이브가 그냥 고스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음악에 맞아요. 맞아 어떤 리듬에 춤을 추든. 네. 진짜 그게 제일 폼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꼭 물어봐야 됩니다. 루이스 0688님께서 롤라팔루자에서 입었던 의상 선택은 누가 한 건가요? 흑백 의상 너무 멋졌어요. 맞아요. 그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흑백 의상이란 게 되게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의상에 너무 화려하게 힘을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도 뭔가 음악성에 대한 그런 진정성과 그런 진심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게 비주얼적으로 좀 많이 좀 톤 다운이 되면서 좀 깔끔하고 담백하게 보여지는 게 더 집중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뭔가 좀 새롭게 보여주는 부분은 뭐 검은 의상을 하고 기존의 제이홉 의상은 또 밝고 쾌활하게 또 흰색 의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뒤에서 이제 LED로 막 비추면서 옆선이 드러나고 네. 뭐 이러는 모습들이 레전드 짤들을 탄생시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막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얼굴들이 아니 난리가 나 있는 얼굴들도 있고. 제가 이거는 좀 호되게 한번 좀 외람되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내일 오실 지코 씨와 함께 네. 굉장히 좀 망언을 우리라고 둘을 스스로 묶으시면서 우리는 옷을 뭐 항상 화려하게 입어야 된다. 뭐 진이 형이 아니고서는 뭐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발언 지금 좀 어떻게 사과하실 마음 있으신지. 네, 지워요. 두 분, 그러니까 지금 제이홉 씨가 지금 이런 얼굴로 우리 스타일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라고 얘기한 거가 너무 기만 아닌가.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저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막 이러는 게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헐렁한 옷을 입은 거 자체가 너무 자신감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입고도 난 충분히 움직임으로 역동성 만들어낸다. 근데 그게 뭔가 자유음악하고 자유로워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핏감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그런 핏을 좀 선택을 한 것 같고. 진짜 의외였었고 그거 뭐 춤 좀 그렇게 힘이 자칫 아무리 잘 춰도 힘이 좀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혼자서 모델을 했다라면 자칫 날아다니는 검은 비닐봉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네. 펄럭펄럭. 네. 그렇죠. 너무 재밌네요. 가능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입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죠? 시선 집중은 사실 너머의 진실을 묻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동시에 따뜻한 웃음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시선 집중 참 좋잖아요. 그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조차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그 시스템이 네. 딱 특정 시간이 되면 무조건 PD님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광고가 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칼 같네요. 칼립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런 일이 납니다. 이제 페이드아웃 식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네.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7888님 문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퇴사하고 시카고 롤라파로 다녀왔어요. 정말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자랑할 경험이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숙소 가는 길에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퇴사하고 와. 여길 가기 위해서 퇴사하신 걸까요? 그러니까요. 와. 와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진짜. 근데 진짜 이런 경험이 뭔지 저도 이 무대에서 얻어지는 그 감동을 누구보다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런 감동을 진짜 롤라팔루자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와, 근데 진짜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은 분들과 그리고 너무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와, 저 또한 사실 너무너무 좀 감동이었던 그런 무대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좀 혼자 서니까 솔직히 뭐 당연히 뭐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사람이 뭐 그러니까 반응이 뭐 냉정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뭐 제이홉인데. 근데 저는 사실 약간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페스티벌이고 사실 보통은 이제 그냥 음악을 온전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중분들이 오셔서 뭔가 이렇게 즐기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많이 예상을 하고 왔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은 걱정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신곡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BTS라는 팀은 알 수는 있어도 사실 BTS, 제이홉 그러니까 7명의 한 명의 음악들을 과연 제대로 알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었고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셀리스트도 되게 좀 치밀하게 짰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텐션을 되게 좀 그러면은 신경 쓰셨겠다. 처음에 네. 좀 이렇게 막 맞아요. 봄업시키고 좀 약간 좀 그냥 누구나 다 뭔가 이렇게 머리를 흔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밴드를 편곡을 해서 좀 했었고 또 마지막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제이홉한테 볼 수 있었던 그런 좀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로 그리고 또 포문을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이너마이트로 열면서 맞아요. 너희들 이 곡 알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좀 치밀하게 좀 짰었던 것 같아요. 네. 온전히 제 곡으로만 이끌어가기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또한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의 책임감이죠. 맞아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좀 팀의 먹칠을 하기가 좀 많이 싫더라고요. 먹칠이요? 그러니까 금칠이나 하시겠죠. 잘 못하게 되면은 사실 정말 안 되니까. 그래도 또 BTS 멤버 중에 또 한 명이고 또 솔로로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무대인데 이 무대를 사실 잘 못해버리면은 되게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무사히 잘 성황리에 끝마친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 강철 같은 척추가 생긴 느낌 아니에요? 끝나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다 진짜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피와 살이 되고 정말 말씀 그대로 그 중심이 뭔가 이렇게 탁 이제 잡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뭐 다들 이미 아시지만 지민 씨는 현장에 가서 응원을 해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무대에 막 조언 주신 분들 정말 뭐 사실 방 대표님, 진짜요? 방시혁 의장님도 오셨었고 도움을 주셨나요? 아니면 단지 오셨나요? 그냥 맛있는 밥 사주고 도움 줬네. 도움을 주시겠네요. 맛있는 밥을 사주셔가지고. 그래 밥을 사주셨다. 네네네. 네. 근데 뭐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죠. 주스 뭐 감사드린다니까 그 의견 존중드리고요. 너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솔직히. 김민경님께서는 앨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요. 제이홉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들을 음악으로 표현해줘서 고마워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ove you, 민경님. 이 제이홉이라는 인간과 더불어서 그 제이홉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진짜 인간을 좀 보게 하는 생각보다 너무나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스였어요. 근데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담아가지고 이게 맞나 이제 싶었던 건데 너무 잘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게 참 신기하죠.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고 쓸 때보다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이 얘기 하고 싶어라고 쓸 때 훨씬 더 공감률이 높아요. 진짜 뭔가 그게 더 가사도 잘 써지고 그냥 쑥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제 음악을 할 때는 그런
제 경험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진정성이 또 보여지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근데 또 앞으로는 이제 또 계속해서 앨범 작업하고 가사 계속 쓰셔야 되니까 막 내 얘기를 써야만 된다보다는 내 얘기를 많이 쓰고 많이 써야지 정도? 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게 네. 이제 사실 저도 이 앨범을 내보니까 더 이상 뭔가 자아성찰적인 곡들을 뭔가 그리고 그 가사들을 쓰기에는 이제 약간 좀 피로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벌써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왜요? 그런가요? 뭔가 너무 토로를 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라 저는 왜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네. 진짜 내 안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면 가사 쓰기가 두려워진다는 싱크로나들 봐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실까 봐 혹시 나중에. 그냥 그럴 때는 내 얘기 조금과 그냥 밖에서 받은 영감을 그냥 버무려서 픽션 뭐 나만 아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내 얘기가 몇 %인지는 전부가 알 필요는 없거든요. 좀 그렇게 부담 없이 하셔야 제이홉 씨가 앞으로 좀 앨범을 너무 뜨문뜨문 내지 않게. 저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 진짜 약간 제가 여기 나온 이유도 다 누나한테 이런 누나래. 죄송합니다. 조언을 받고 싶었고 되게 이런 솔직 담백한 그런 피드백도 받고 싶었고 이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제가 감히 피드백이라고 했군요.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할리기가 굉장히 많은 앨범을 내셨습니다. 잭 인 더 박스. 이 잭 인 더 박스 앨범명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마 아미분들께서 충분히 다 들으셨는 것 같고 저 또한 이 놀라운 큰 그림과 이 세계관 또 저도 이제 아이유 팔레트도 보고 했거든요. 네. 너무 재밌는 비하인드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트워크로서도 너무 예쁜 컨셉이었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수록곡 중에서 직접 골라오신 노래 3곡 들으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Yeah, I'm thirsty. 필요하게 to be surfing. 난 몸만 너무 고기. Suck out the music. 첫 번째로 얘기 나눌 곡입니다. 앨범 선공개곡이었어요. More. 선공개로 나왔을 때 이거 뭔가 반전미 주려고 했구나 했는데 이게 거의 전체 앨범을 관통하는 톤이었기는 해서 정말 놀랐었어요. 먼저 어떤 얘기 담았는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사실 그냥 제이홉은 아직까지도 뭔가 더 멋진 것을 원하고 그냥 멋진 업적, 뭔가 멋진 그냥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더 원하고 갈망한다. 나에게 더 멋진 것을 가져와라. 내가 소화를 해줄 테니. More. 나는 아직 배고프다. 네, 뭔가 그런 걸로 좀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에서 썼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좀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솔직한 사람 티가 확 났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충분히 보통 보면은 힙합 쪽 이제 가서 보면은 나는 이제 다 뭐 해봤고 이뤘어. 가졌다. 물론 뭐 본인 기준일 수 있지만 제이홉은 오히려 나는 지금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나는 더 멋있는 거 할 거야. 이런 아주 새하얀 욕망 굉장히 좋아합니다. 검지 않아요. 하얀 색깔.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이렇게 리듬 타셨잖아요. 그럴 때 진짜 춤 잘 추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게 살짝 리듬 탈 때. 이제 손가락이 무슨 여배우 같아요. 제가 진짜 뼈대가 많이 얇아요. 대박이다. 근데 어떻게 파워가? 그러게요. 이게 사실 저도 신기해요. 저는 그리고 운동을 잘 못해요. 진짜요? 네. 그 운동과 춤은 별개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멤버들도 너는 왜 이상하다고 운동을 이렇게 못하는데 춤은 이렇게 추냐고. 저도 신기하긴 합니다. 항상 다치고 막 이러거든요. 운동하면. 어머 손이 제가 본 남녀 통틀어 거의 최고로 예쁜 손. 아니 저도 손가 얇은 편인데 저보다 더 얇으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네요. 적어도 멤버들이 반지를 뺏어갈 일은 없겠네요. 네. 자, 아무튼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얘기 하셨죠? 되게 밝거나 좀 이렇게 댄스업을 하고 힙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무게가 빡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어가지고 세상 멋있다. 역시 뭔가 예측한 거 그대로 가지는 않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배움에 대한 얘기가 가사에서도 드러났어요.
11년째 독학 중이라고. 지금부터도 또 배우고 싶다. 더 멋있는 거. 저는 사실 이번에 하면서 정말 이제 제대로 언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요. 물론 사실 더 빠르게 공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된다면은 정말 도전을 해보고 싶지 않나, 그런 다른 언어에 대해서. 외국어에 대해서요. 네. 지금 그래도 뭐 조금씩만 하시는. 이거 조금도 그냥 정말 요즘 너무 플랫폼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어를 또 트랜스레이트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건 그래요. 그런 것들도 뭔가 너무너무 좋고. 근데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서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뭔가 진심이 잘 전달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거는 진짜 가사 쓰는 사람한테 강추해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를 배우는 건 약간 한 몇 개의 세계가 더 열리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너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언어를 구사해서 가사를 쓰지 않아도 그냥 한글로 쓰는 가사의 그 밀도가 좀 달라진다랄까? 맞아요. 되게 재미있게 공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좀 하면은 확실히 확 빠질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러게요. 집중을 할 수 있을지가. 또 해내겠죠. 6153님이 뮤비에서 Thirsty에 맞춰 목을 쓰다듬는 제스처를 했는데 그거 계산된 거인가요? 아직도 그거 보면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하셨어요. 안 됐을 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사실 그 테이크를 통으로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제스처가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뭔가 제가 썼고 제가 또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나오게 되는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팬들이 막 언급하는 걸 보면 아주 나 녀석 잘 쓰다듬었다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잘했네라는 게 좀 그래도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라는. 네. 진짜 치명적인 파트를 또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린 서로 갖춰 시선들을 맞춰 사람 위에 사람 먹고 사람 밑에 사람 먹어 Let's roll. 우린 아직 세상에 무슨 말 이퀄 사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는 상상을 했죠. 제이홉의 방향성은 모월에서는 더 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상상하다가 이 노래 들으면서 더 넓게 겠구나, 방향이 더 수평도 더 넓게 좀 골고루 둘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리고 꽤 딥한 내용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가사를 쓰셨나요? 그냥 사실 정말 이 동등과 평등에 대한 그 주제를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담으면서 풀어냈던 곡이고,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잭 인 더 박스 세상 밖으로 제이홉이 나오면서 겪고 경험한 부분들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한 번쯤은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들에 뭔가 폭력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이 탄생이 됐고, 그냥 너무 또 무거운 주제이지만 곡 자체를 사실 좀 템포감 있게 밝게 가져가면서 또 제이홉의 느낌을 보여주고 또 그냥 이름다운 그런 곡이지 않나라는 그런 곡이 탄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참 저도 방금 전에 무거운 주제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가사를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사실 우리나라 가요 역사적으로 쑥스러우실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팩트니까 이 정도의 정점에 선 거의 아티스트가 거의 없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어떤 세상에 아주 들고 난 부분들이 그 바쁜 삶을 살으시면서 이게 마음에 남을 만큼 그 순간들 많이 캐치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BTS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오히려? 알아가게 되고 저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BTS 음악을 하면서 저도 사실 음악을 한 지가 막 오래되지가 않았는데 정말 좋았던 거는 그냥 공부를 하면서 가사를 쓰고 그 음악에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Love Yourself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정작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다시 되짚어보면서 쓰게 되고 네.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실 우러나오는 진심이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도 사실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제 개인적인 곡에도 이런 게 탄생이 되는 것 같고. 와. 네. 그 진짜 저는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BTS의 그 전 세계적인 돌풍의 핵심은 가사들인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더 엄청난 깊이가 있는 가사들도 많지만 아이돌에서 이제 그 퍼포먼스 하나가 된 그 메시지가 네. 엄청났었어요. 이 부분 굉장합니다. 그 세상은 넓고 사람 마음 참 좁다. 이거를 네. 그러니까요. 제이홉밖에 또 쓸 수 없는 가사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네. 그러니까 좀 많이 겪어보고 네.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뭔가 이런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한정적으로 뭔가 사실 조금 좁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게 그냥 주관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가사를 담았던 것 같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 제이홉 시선에서는 진짜 이제 다양한 세계를 실제로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이 넓기 때문에 사람의 시야는 좁아지는 것 같아요. 다 볼 수가 어차피 없으니까 내가 보는 것 안으로 한정 짓지 않으면 너무 머리가 아프거든요. 아, 그렇네요. 무겁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담는 게 되게 제이홉은 기꺼이 그 어떤 무게를 그냥 가사로 풀어내는 선택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참 좋은 경험이 되는 그런 곡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돌이켜보면은 이게 내가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 번 더 좀 다시 되돌아보는 앨범을 내면서도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동등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한 시간을 따로 할 텐데 그래야만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혹시 제가 너무 또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뭔가 그래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음악을 또 들려드리는 그런 직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악과 접촉을 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은 그래도 어느 부분에 그런 평화의 뭔가 한 조각 제가 항상 말했던 그 피스 오브 피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걸로 사실 많은 세상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그 사람의 마음을 탁 건들 수만 있다면은 그래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그 파동의 조각이죠. 제이홉 씨가 낸 거는 저는 진짜 이보다 훨씬 더 알려지지 않은 가수가 이런 노래를 내도 저는 그 노래가 언젠가의 세상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요. 근데 제이홉의 첫 번째 앨범이 이게 틀렸다? 이 정도면은 해성 정도는 된다고 저 봐요. 영향력이.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네, 진짜로요. 진짜 용기와 그런 앞으로의 포부까지 드러내는 그런 가사였어요. 최라님께서 이나님 졸업 논문 피드백을 주시는 교수님 같아요.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교수님. 제가 또 너무 분위기 너무 무겁게 가져가고 있으면. 저는 정말 이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진짜 제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온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네, 틈틈이 확인합니다. 혹시 밖에 계시는 그 아미분들은 지루하시면 봉을 세차게 흔들어 불을 껴 깜빡깜빡 껴주시면 오케이 하고 제가 사랑해요 아미. 사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논문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이 마지막에 위치해 있군요. 와우. 들려주십시오. 힘든 게 있어 내 친구에 대해 같이 관한 성격 다른 내 우정자에 대해 좋게 좋게 말해도 의문 드는 리액션 베푸는 건 내 쪽 애써 감추려 했어. 이 멋진 인트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꾸러기 톤에서
갑자기 왜 어디 놀면 뭐하니나 이런 데 가면은 유느님한테 되게 놀릴 것만 같은 그런 캐릭터에서 갑자기 이렇게 멋있다고? 노래는 스탑이죠. 부제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예요. 세나사. 이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또 시간에 쫓기면은 이따가 조금 더 머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얘기했다가 경호원분들이 저 끌고 나가요. 맞지 않나요? 뒤에 좀 더 계시는 거죠? 아까 경호원분들 쭉 들어오실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많나 이렇게 왜 잡혀갈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아무 감정 안 느껴지는 느낌. 혹시 잡아가려고 막아주실 거예요? 너무 이게 신경 써주셔서 해주고 계시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안 하면 저라도 해야죠. 자, 스탑이라는 노래예요. 뭐랄까 이 도입부터 되게 흥미로웠어요. 힘든 길에서 내 친구에 대해 같이 가는 길. 내일 우정 자제. 이거가 어떤 실제로 어느 순간에 딱 이 얘기 해야겠다 하고서는 팍 던진 벌스인가 싶어요. 그냥 뭔가 사실 주제 자체가 너무 되게 러하고 뭔가 딱 너무 임팩트 있는 주제다 보니까 사실 이 가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되게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고 사실 너무 사실 날 것의 느낌으로 써버리면은 이 곡이 리스크 체크 팀에서 못 넘어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뭔가 그 조절을 하느라 사실 좀 애를 많이 먹은 곡인데, 사실 좀 친구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써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항상 친구가 만나면서 있다고 한들 뭔가 항상 마음 맞는 친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은 사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뭐 배움도 다르고 이럴 텐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뭔가 그리고 그 부분으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사실 내 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정말 애초에 그렇게 나쁘게 태어났을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중요한 살면서 이렇게 누르게 되는 버튼, 그 선택의 버튼 같은데 성선설이냐. 사람은 애초에는 선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과 악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인간이 두 종류의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맞아요. 때로는 바뀌는 것 같아요. 선하게 살다가 아니야. 인간은 노답이야. 또 이렇게 갈 때가 있고. 근데 저도 막 단정 짓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사실 이퀄 사인이랑 비슷하게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낸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곡을 담았던 거고, 그렇게 좀 주관적인 생각들로 싹 써내려갔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악선 버튼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몇 년 넘게 이쪽 스탠스예요. 제이홉 씨가 스탑에 담은 애초에 태초에 그렇게 태어난다라기보다는 사실 나쁘다라는 정의도 되게 상대적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사에 대해서 저는 가장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던 정말요? 거예요. 마침 이 뒤에 더 머무실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광고를 듣고 와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스탑 얘기 좀 나눠볼까요? 잠시 후에 올게요.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달래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달래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더 프라이빗하게, 더 여유롭게, 더 안전하게. 세상이 새로워진 만큼 여행도 새로워져야 하니까 떠나자. 모든 여행 하나만 믿고. 하나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와 하나투어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경호 씨, 떴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 정경호 제대로 떴습니다. 로스터리와 함께 진하고 부드럽게 마시는 순간 다른 커피는 떠오르지 않을걸요? 진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 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아리아리 꽉 찬 간장게장 연평도에서 왔어요. 간장게장은 셰프의 찬이야. 안국게장은 이 게장 어디 거라고? 셰프의 찬이야. 장민호의 선택 셰프의 찬. 건강하게 여름나는 방법. 하나, 시원한 장수돌 침대에서 꿀잠. 둘, 건강한 장수 돌소파에서 휴식. 셋, 장수 돌소파 매장에서 상품 혜택 받기. 기간은 8월 15일까지. 장수는 별이 5. 장수 돌소파. 별이 5개.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올 건데요? 웰백. 나이가 많아도 웰컴백. 병력이 있어도 웰컴백. 다양한 보장을 원해도 웰컴백. 한화손해보험 웰백 간편건강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웰컴백 웰백. 최유라예요. 헤어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요? 리어 블랙 샴푸라면 걱정 없을 거예요. 두피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니까. 샴푸 하나로 헤어 고민 백발백중. 깐깐한 최유라가 직접 써보고 추천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리어 블랙 샴푸.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저희 다시 왔습니다. 3부로 가기 전에 약간의 브릿지 시간이 지금 남았어요. 7369님이 이나이모 호비 칭찬 감옥에 냅다 가둬버리는 거 너무 좋아요. 더 가둬주세요 하셨는데 저 아직 감옥 열지도 않았어요. 뭐 감옥이라뇨. 네. 9032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이나 언니의 정색, 찐 주접 칭찬을 감당 못하는 정재호. 편하게 해요. 아니, 이게 저는 여기 이게 사람들이 칭찬은 이렇게 북돋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좋은 의도로 하는 어떤 뜻이 있는 의도가 있는 말인데 저는 그냥 저의 적나라한 팩트를 이야기할 뿐 맞아요. 어떤 핑크빛으로 물들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누나의 뭔가 그런 사실 되게 쿨하면서 뭔가 이게 털털하게 던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받지 않나 많은 분들이. 역시 PRO 래퍼처럼 엔딩을 했습니다. 저희 11시 5분에 돌아올게요. MBC 매일 오후 2시 5분 박준영, 박경진, 박박브라더스가 여러분의 지루한 오후 박박 긁어드릴게요. 2시 만세. 시원해. 스팸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아이유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떠오른 소중한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그제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 경기, 강원에서 1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이 573대, 7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 호우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6명,
부상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570세대 723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습니다. 주택 상가 침수는 3,700여 동으로 서울이 대부분인 3,400여 동을 차지했습니다. 또 옹벽 붕괴 9건, 토사 유출 40건, 산사태는 27건이 발생했으며 농작물 침수 면적은 232헥타르로 급증했습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숨진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규탄하면서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의 서민 주거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후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원하에 주거 이전 지원 사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새 내각 출범 후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엄정 대응하라고 강요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는 통일교와 정치인 간 유착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 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체와 관계는 국민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에서 법령을 일탈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행위 상담과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다하라고 강요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에 반환한 부지가 용산기지 전체의 30%를 넘어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내일 비가 다시 내리겠고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충청권 남부와 전북 북부 300mm 이상,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전남 북부 50에서 150mm, 강원도, 전남권 남부, 경북권에 20에서 80mm, 서울, 인천, 경기 북부에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안주입니다. 잘 쓰이지 않아 잊히기 쉬운 우리말 부사 중에 뒤슬뒤슬이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뒤슬뒤슬은 예쁜 어감과는 달리 건방짐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되지 못하게 건방진 태도로 행동하는 모양을 뜻하는데요. 뜻풀이에서 되지 못하다는 옳지 못하거나 보잘것없는 걸 가리키죠. 뒤슬뒤슬하다처럼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되지 못하게 건방진 태도로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일찍 일어나는 청취자가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를 듣는다. 평일 오전 6시 15분 생방송으로 만나는 아침 뉴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애타게 재민이를 찾는 전국의 모든 고무신들. 단필중에서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르세요. 목요일의 남자 장용 참모병장과 함께합니다.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한나 도와 소와 노와.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긴 여행을 떠나요. 도착했을 때에 별이 떴음 해요. 천천히 볼륨을 높이고
것처럼 얘기들을 나눠요. 특별하지 않아도 좋아요. 라랄랄라 라랄랄라 라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당연하죠. 맥스부탄은 10년 전부터 안 터지는 부탄을 만들었으니까 안전하죠. 2023년부터 파열 방지 기능이 의무화됩니다. 지금 파열 방지 기능 있음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맥스 안 터져요. 부탄가스 하면 맥스부탄. 김대리, 오늘도 해장국 괜찮지? 예. 다른 거 먹고 싶다. 매일 같은 식당, 같은 메뉴. 회사 주변 맛집 어디서든 카드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식대 관리까지 간편하게. 우리 회사 모바일 식권, 비플 식권페이. 창을 열면 바다 전망,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 일상이 여유가 되는 리조트 같은 자이엘라가 옵니다. 등대 수욕장 비치뷰와 인피니티 풀, 전망을 고려한 특화 설계까지. 이제 당신만의 속초를 가질 시간. 오늘의 여유, 내일의 가치. 속초 자이엘라 더 비치. 1577-7771 자이SND. 이름이 뭡니까? 내 걱정 덜어준 당신,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셀메드. 천연, 맞습니까? 천연 성분 비타민 셀메드.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만나는 천연주의 비타민 셀메드. 이성균의 천연 비타민 셀메드. 본 광고는 식품 광고입니다.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달래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달래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3부가 드디어 왔어요. 광고 너무 미우셨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광고주들은 또 오늘 자기네 광고 걸었는데 제이홉님 나온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넓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아까 스탑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어요. 혹시 지금 트신 분들 모르면 깜짝 놀라죠? BTS의 제이홉님 나와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 봉춘 라디오 채널로 들어오셔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탑에서 아까 막 우리가 잠깐 뉴스 나가는 동안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이홉은 우선은 나는 세상에 타고나기는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쪽의 세상을 택하셨어요. 맞아요.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믿음이 내 자신조차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자체를.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에너지가 드는 길이라는 건 혹시 느끼셨어요? 어떤 에너지로 했어요? 마음 에너지가.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다 사람 원래 다 그냥 별로야. 노력해서 좋아지는 거라고 하면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마음 다칠 일도 없어지지만 누군가와 교감을 할 기회가 좀 적어지겠죠. 대신에 다 괜찮다고 믿으면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이해하느라고 내가 에너지 맞아요. 엄청 쏟아야 되고 그 길 선택에. 근데 사실 저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람에게 굉장히 맞추는 스타일의 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든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리고 그 주변 그러니까 제가 힘든 것보다 주변이 힘들면은 저는 또 되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 또한 나의 숙명이고 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진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막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그건 틈틈이 그 가스 배출하듯이 틈틈이 내보내야 돼요. 네, 한 번씩 이거 깨야겠네요. 하고 한 번씩 좀 끼세요. 네. 왜냐면은 뭐
물론 제가 좀 과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베푸는 건 내 쪽, 애써 감추려 레드선 요 부분에서 당연히 누구나 사람은 뭐 밝은 면만 있으면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조금 그래도 그래 하면서 눌러 담는 부분이 그래도 좀 꽤 있구나. 맞아요. 이거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항상 뭔가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베푸는 거는 내 쪽일까 네 쪽일까. 아 그래서 이게 내하고 가로치고. 그래서 네 뭔가 쪽. 그 가사를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한글의 순기능이다. 왜냐면은 이렇게 너를 발음은 똑같은데 아이 어이기가 뭐 제가 전 세계 언어를 다 알진 못하지만 거의 잘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제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 단 한 톨의 믿음이 날 지배해라는 데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진짜 이름값 하는구나. 제이홉이라. 맞아요. 진짜. 은연중에 다 그럴 수 없다라는 현실은 조금씩 인지해 가는 과정에 맞아요. 나는 이 선택을 했어. 너무 정확하고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무튼 이게 설령 나중에 알고 보니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있다로 뭐 몇 앨범 뒤에 나와도 그 또한 저는 되게 환영하면서 들을 거예요. 근데 뭐 사실 한 번씩 내가 이 곡을 왜 썼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이거 지금요? 아니요, 나중에 뭔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이 곡은 그때 그 나의 생각과 뭔가 그 시점에 대한 이런 뭔가 부분들을 그냥 거침없이 담은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지내면 괜찮지 않을까. 확실한 거는 여기에 흑역사가 될 가사는 지금 제 기준으로선 없어요. 그래요? 네, 전혀 없고요. 아우 다행이네요. 되게 검수받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네. 자 봅시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해합니다. 무해해요. 4260님이 스탑 듣고 놀랐어요. 저도 사람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디 가서 쉽게 꺼내지 못한 이 생각을 노래로 듣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셨어요. 진짜 스탑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을 살뜰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스탑 하는 거네요. 스탑해야 되네요, 진짜. 저에게 그만 얘기하라고 사인이 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근데 나중에 놀러 오라고 하는 그 얘기처럼 공허한 게 없어. 아니 근데 진짜 다시 오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온다면은 다 같이. 진짜요? 네. 다 같이든 혼자든 둘이서든 뭐. 작가님이 지금 느낌표 너무 많이 찍어서 나 지금 올챙인 거 같아 너무 징그럽거든요. 오세요라고. 진짜. 텍스트로 고래고래 아까 소리를 저희 매니저 아까 보셨죠? 되게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들어오는데 암인데 어디 지금 아닌 척하고 도도하게 자켓 입고 왔더라고요. 너무 웃어가지고 아까. 그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3593님 호비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냥 이 앨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담았다라고 딱 느꼈을 때가 가장 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 과정이 어쨌든 뭔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담았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쉬운 부분은 또 아닐 거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담은 앨범이 나왔다라는 게 저는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야, 진짜 앞으로 그래도 되게 좀 말 그대로 호프가 보이는 거는 가끔 완벽주의형 아티스트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근사할 만한 표현 같지만 함정이에요. 완벽주의자들은 그냥 좀 결함에 대한 중독이 계속 찾아야지. 겉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기 별로잖아. 그래야 오히려 안심을 하게끔 어떤 강박이 생겨버리는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이홉 좀 더 인정과 만족. 맞아요. 저는 사실 정확한 것 같아요. 인정, 만족. 그냥 자기 만족이 되게 큰. 그런데 그럼에도 걱정은 하는. 왜냐면 사실 제 만족만 해서 많은 세상들이 이루어졌으면
그냥 뭔가 그런 걱정. 예. 아, 너무 다행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지 않나. 예. 아니요, 이번 앨범 제이홉 씨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히 검수하신 걸로 아는데 제이홉의 만족해라는 정도가 전 세계를 담을 만한 그릇이라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으므로 아이고 너무 과찬이세요.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와우 박스를 찢고 나와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그 도재경님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번 앨범 가사 쓰면서 스스로 와 제이홉 미쳤다 생각한 적 있는지 그래.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해봐봐요. 이번 앨범 가사 쓰면서요? 네. 솔직히 이 부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좀 소개가 뭐 안 되는 곡 같은데 그냥 퓨처라는 곡에 네. 나에게도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고 희망의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냥 그 부분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뭔가 쓴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냥 저에게는 그래도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가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미 분들의 역할이겠죠. 이거는 좀 화답을 좀 많이 좀 보내주셔도 되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그 뭐랄까 내가 이런 거 했으면 좀 안 되지 않나, 나 제이홉인데 이래서 어떤 거를 막 머뭇대고 이러지만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근데 그게 조금은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뭔가 그러게요. 이게 사실 하고 싶은 표현은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는 해야 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내가 어떤 표정과 어떤 애티튜드를 보일 때마다 그게 너무나도 사실 큰 영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를 미뤄보았을 때 아 진짜 그래도 조심하기는 해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만족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걱정이 든다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만족의 사이즈는 이미 입증이 됐다고. 아이고, 네. XXX 슈퍼 X라고 만족의 사이즈는. 네. 자, 여기서 우리 제이홉 씨의 추천곡을 하나 들을 텐데 늦은 밤 제이홉 씨를 릴렉스 시켜주는 곡 선곡을 부탁드렸어요. 어떤 노래예요? 우리 이선희 선배님의 또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인데요. 근데 저 진짜 좋아하는 곡이고요. 아 진짜요? 사실 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온다라는 또 뭔가 이거를 결정이 되고 나서 사실 한 번 더 찾아보긴 한 것 같아요. 누나가 어떤 작사를 하셨는지 이거 뭔가 이 히스토리를 싹 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좋아했던 곡을 또 작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 또한 너무 위로가 되는 그냥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사람의 그 만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아 진짜 어떻게 또 이 곡을 또 가져오셔서 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지. 진짜 너무 좋은 노래.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 노래 혹시 아미분들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가사 썼거든요. 맞아요, 진짜 직접 작사하신. 노래 좀 듣고 올게요.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제이홉 씨가 직접 꼽은 제이홉을 안정시켜주는 노래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오셨습니다. 호플리 JK님께서 우리 호비님 온전히 쉴 때 뭐해요? 음악, 노래, 춤 연습 빼고요. 저는 요즘 원래는 사실 정말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나가려고 요즘은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나가서 그게 뭐 날씨가 어떻고 그리고 뭔가 좋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좀 이러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 그게 괜찮아요? 가능해요? 그렇게 뭐 어떻게든 모자를 쓰면 가능할 거 하더라고요. 왜요? 누가 봐도 요만큼만 보여도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틈틈이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218 PRT님께서 요거 문자 또 소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시지? 작년에 길냥이를 구조해서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도 해주셨다는 에피소드가 알려져서 화제가 됐던데 마음씨도 고운 남자, 진정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전 제이홉님의 나이트 루틴이 궁금합니다. 와우. 당신은 지금 유저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저 밖에 보디가드님들은 이분을 잡아가셔야 돼요. 이건 나빠요. 왜냐? 이 정도로 사람이 완벽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좀 약간 위화감을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네. 세상에.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촬영장에 너무 안쓰러운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근데 또 제가 키우는 그 강아지가 사실 그 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눈을 이제 의안을 넣은 강아지인데 근데 또 눈이 안 좋더라고요. 뭐 보는데 막 눈이 막 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너무 마르고 왜소해가지고 좀 이거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빨리 구조를 해서 병원에 치료를 해주고 또 이제 좋은 주인 분까지도 찾아드렸죠. 네. 진짜 이름값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야, 진짜 너무 괜히 제가 고양이도 아니지만 감사드리고. 네. 질문의 요지는 나이트 루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나이트 루틴이네요. 저는 요즘 진짜 너무 불규칙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너무 저도 모르게 그냥 자고 있고. 다행이다. 잠은 잘 자요? 잠은 자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너무 불규칙하게 자니까 막 어느 순간 졸린데 막 하다가도 뭐 보다가도 갑자기 자고 있고 일어나면 한 2시 막 3시 되어 있고 그러다가 또 못 자요. 7시까지 못 자. 뭐 하다가 못 자요? 잠이 깨버리니까 이제 잠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해 뜨는 거 이렇게 좀 보고. 가만히 있어요? 막 핸드폰 보고 이러지는 않고? 아니요, 핸드폰을 보긴 하는데 근데 이게 막 피로감이 계속 그때 엄청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최대한 자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깨어 있는. 네, 그래서 좀 루틴을 진짜 만들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요즘.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 뿌려주세요. 다 따라하게. 제이홉스러운 루틴으로다가. 0221님이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제이홉님 내일 뭐 하세요? 뭐 합니까? 저요 내일 약속 있어요. 되게 좋은 형님과의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형님은 진짜 선택받은 형님이시네요. 네, 되게 뭔가 저도 되게 신기한데 되게 좋은 형님과의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신기한 형님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그 정도로. 아니요. 오바마 형님 뭐 이런 건가요? 하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뭐 막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임시완 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또 너무 BTS 음악과 이런 것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같이 좀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다고요? 근데 이 말을 이미 해버렸네. 서로 신기해. 와, 근데 저도 너무 팬이라서 두 분 인상 느낌이 또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네. 와우. 약간 우유에 넣었다 뺀 것 같은 그 느낌. 네.
우리 90분 도대체 누가 다 가져간 건지. 아이고 벌써. 시간 약탈자. 이렇게 아미분들이 둘러싸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도둑 맞았습니다. 제이홉 씨를 보내드려야 된다고. 너무 아쉽네요, 진짜. 요거까지는 읽어드려야겠어요. 8051님. 자신의 헤르츠를 믿으라던 호서고파의 가사를 보며 꿈을 키우던 제가 이제 20살이 됐네요.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의 모든 것이 돼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계속 응원할게요. 너무 마음을 울리네요. 진짜. 저 가사 진짜 뭐예요. 유죄! 병합합니다. 두 제목. 이 마지막 추천곡. 네. 그래도 소개는 해주세요. 조금밖에 못 듣겠지만. 그러니까요. 이 곡은 사실 제가 BTS 곡 중에서 가장 애정이 있는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버터플라이 또 프롤로그 믹스. 네. 되게 보컬 친구들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담긴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자꾸 그 옛날 저희의 그 시절들이 생각이 나서 한 번씩은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 그 프롤로그 영상 보면서 좀 봤었고, 예. 와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었고, 저 때는 사실 그냥 찍으라고 해서 이제 찍었는데 영상들을 돌이켜 보니까 되게 아름답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그 드라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네. 그 이제 그 시간이 이 노래를 다녀와서 길게 들을 거고요. 부엉이들 그리고 아미 오늘은 아미 분들 다 부엉입니다. 강제로. 마지막 인사. 네. 해주세요. 진짜 그러게요. 90분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가지고 너무너무 아쉽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한 그런 진심들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뭔가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잭 인 더 박스 활동의 거의 좀 마지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이나 누나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제 오피셜 누나입니다. 아미분들 저한테 이제 언니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까 이제. 애타게 재민이를 찾는 전국의 모든 고무신들 단필중에서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르세요. 목요일의 남자 장용 참모병장과 함께합니다.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한나 도와 소와 노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꿈꾸길